안녕하세요.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 3개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제가 안내 가이드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직 시험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실시가 됩니다. 2018년만 지금 2번 실시가 됐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19년과 20년에는 한 번씩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 같은 경우에 시험 영역은 독해, 생활영어 문법, 이렇게 총 4가지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딱 주목해서 보세요.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가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독해죠. 그러니까 독해가 2018년 상반기가 12문제, 하반기 16문제, 19년 독해만 17문제, 20년 가장 최근 문제죠? 15문제. 저희 시험의 특징 딱 눈에 보이죠? 저희 소방직 영어 시험의 특징은 독해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75% 정도로 타 직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해 중심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그 표를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일로 와서 제가 이제 조금씩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공채 영어 시험, 소방직 공채 영어 시험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직렬과 다르게 굉장히 독해 중심입니다. 일반적인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방직을 제외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가 독해가 절반 정도 나오죠. 독해가 절반 나오고 나머지 생활영어 문법 어휘를 저는 그냥 줄여서 생문어라고 하는데 독해 10문제, 생문어가 나머지 1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소방직 영어는 독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대략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전 직렬에서 가장 수능과 유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능처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고2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1과 고2 사이 정도인데 근데 원래 시험 공부라는 것은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하거나 실제 시험보다 약간 높게 하기 때문에 고2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가장 수능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칭 추론 문제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밑줄 친 희 중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거 하나?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밑줄 어휘 문제 안 나오고요. 일치불일치도 일반 행정 일치불일치 나오긴 하지만요. 일치불일치가 선지가 영어로 나오고요. 랜덤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선지의 배열과 지문의 배열 순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반 행정의 일치불일치는 나오긴 하지만 소방직과 다르고 수능과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방직 시험 분명히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난이도만 고2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독해 중심으로 나오지만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문법과 어휘 유형. 자, 문법과 어휘 유형 가지고 변별력을 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제가 노량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이 채점 샘플을 딱 받아보면 학생들의 결과 받아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점수가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 문법과 어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는 여기다 쏟아야죠. 그런데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수를 여기서 가져가야 정말 안정적인 그런 상위권 혹은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한 고2 정도의 수준 나오고요. 어휘는 수능 어휘면 충분합니다. 가끔 정말 이 영상 잘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가이드 영상도 보지 않고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나온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겠죠. 방향을 잡겠죠. 소방직 학생 중에서 진짜 일반 행정, 저도 일반 행정 가르치지만 일반 행정 컨텐츠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달라요. 심지어 편입, 토익 이런 것도 본단 말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제가 왜 소방과 일반 행정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마 영어 선생님 중에 제가 유일한 그런 케이스일 텐데 저는 소방 컨텐츠가 따로 있고 일반 행정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겠냐는 거지. 물론 저는 제일 괴롭죠. 괴로운 건 저죠. 왜? 시리즈를 2개를 내야 하잖아. 2트랙을 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 경향이. 수준도 다르고요.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방직 시험에 맞게끔 즉 소방직 시험에서 맞게끔 공부하면서 난이도는 높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만큼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 컨텐츠나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딴 걸 하든가 하세요.
됐습니까? 제발 말 좀 들어. 그래야 여러분 점수가 확보가 되죠. 다시 말하지만 문법과 어휘 이게 이제 딱 끝난다. 이게 이제 변별력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출제자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전반적인 흐름 잡겠죠? 특징이 어떻다. 그다음 수험생의 수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선생님 저는요 운동을 하다 왔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직장을 다니다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군인 출신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영어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거의 매일같이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실강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면 그 학생들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잖아. 그렇죠? 실제 실강에서 보면 대다수 그냥 10중 8구의 학생들이 다 똑같은 노베이스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저는 알파벳 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대다수 다 그래요. 나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다 노베이스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합격합니다. 왜 합격을 하냐면 첫 번째는 낮은 경쟁률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대 200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높으면 20대 1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10대 1, 10대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10대 1이라 할지라도 시험장 가죠. 막상 절반은 안 와요. 전 이미 소방직 시험을 5번 본 사람입니다. 전 매년 같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거품이 끼어 있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한 절반이 공부한다고, 다시 절반이 안 온다고 했죠. 그러면 10대 1이라고 잡시다. 10대 1로 잡았을 때 절반이 안 오면 5대 1이죠. 그 중에서 그 또 5명, 그 5대 1 중에서 5명 중에 한 절반 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2대 1, 3대 1 나오는 거예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낮은 경쟁률인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쏘는 게 후진적 학습 습관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안 해봤다는 이유로 굉장히 팔랑귀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 조금 하다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주변에 뭐가 좋다더라면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하다가 습관을 바꾼다. 하다가 경로를 바꾼다. 선생님을 갈아타든 그건 당신 마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막 자꾸 바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어라는 것은 이게 합격의 키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그래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누가 일행만큼 어렵게 하래요? 그러면서 막 일행 컨텐츠를 막 건드기 시작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일행과 소방을 나누는지, 굳이 컨텐츠를 투트랙으로 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제 컨텐츠나 제대로 소화하세요. 충분히 합격을 하니까요. 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방직 준비생의 수준은 대다수가 노베이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채 영어 학습법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아까 옆에서 잠깐 다시 펴볼까요?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딱 봐도 독해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서 학습법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이 돼요?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해야 돼요. 보통 일반 행정직 그 수업의 대다수가 문법 문제 풀이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문법 문제 풀이 이거 알아가지고 해석하고 뭔 상관이야?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구문 중심의 학습을 해야 돼요.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가 있어요. 바보처럼 또 막 공무원 영단어 막 높은 수준이 높은 영단어 이거부터 쓸데없이 하면서 시간 버리는 짓 하지 말고. 됐어요? 문법 문제 막 풀면서 이렇게 그 두 문자 암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서 뭐 할 건데? 두 문자 암기하는 거랑 해석되는 영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히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맨날 두 문자 암기 어떻게 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냥 찍기식으로 맞는 것과 누가 합격할까? 전 100% 장담하는데 해석이 잘 된 사람이 합격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잖아. 경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맞게 하라는 거예요. 맞게. 경향에 맞게.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하시면 합격입니다. 합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우선 처음에는 기초 문법부터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문법 하지 말라며요. 아니, 문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한다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강사들이 그냥 기계적인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비동사는 뭔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 기초 문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풀이는 해도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과 구문을 같이 가시면 되고요. 어휘는 1년 내내 쭉 가는 겁니다. 대신 항상 먼저 시작하는 건 중학어휘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중학어휘. 그 다음 수능까지만 하면 돼요. 수능어휘. 됐죠? 순서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 일반행정 어휘 좀 제발 건들지 마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들 하냐면은 우리가 소방시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가 아까 제가 9, 5 이 정도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범위가 영어의 점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소방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이라고. 됐죠?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뭐 엄청 넓지 더. 여기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공부하면서 봐봐. 영어도 해야지, 국어도 해야지, 한국사도 해야지, 무슨 뭐 소방학도 해야지, 그렇지? 그다음 가산점 준비해야 하잖아요.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왜 건드냐고 보니까 여기만 하면 되잖아. 제 논리는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정과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요렇게 이제 흐름을 기초 문법과 구문을 정리하면서 어휘는 매일 하는 거예요. 시험 전까지. 선생님 어휘 어떻게 암기해요? 다 강의 다 찍어 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휘학습법. 자, 김소영 어휘학습법이라고 제가 이미 다 찍어 올렸으니까 이런 거, 이 강의 같은 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 아, 단어 저렇게 외우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알려준 방법론대로. 그 다음에 구문, 문법과 구문 이어서 독해로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반드시 독해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문장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고, 됐죠? 그 다음에 지문 독해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지문 독해하면 안 돼. 처음부터 문제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시 말할게요. 처음부터 문제풀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꼭 지키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젠지 몰라. 뭐 7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고 10월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언제든 간에 중요한 건 자기가 노베다라고 싶으면 대다수가 노베일 겁니다. 그렇죠? 노베이스. 그러면은 문제풀이로 시작하면 안 돼. 알았죠? 기본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기본을 가지고. 문제풀이로 시작하면 제가 제 손가락 걸고 말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알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해석 배운 다음에 지문 독해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제가 소방단기 대표 강사고 하니까 제 과정을, 여기에 해당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소개해드리면, 물론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긴 하지만은 시간 조금 아껴드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과정이 스타트업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스타트업. 됐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어휘는 김수환의 소방영단어라고 해서 시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영단어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중에서 1위 교재고요. 그 다음에 독해로 이제 이어져 가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올인원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제 1년 커리큘럼을 쭉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냥 생 노베이스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하면은 제가 뭐 OT부터 보세요 그러면 강의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너희들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다 찍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다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전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 학생들 중에서 의욕이 넘쳐서 혹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일반 행정으로 출발한 학생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좀 알려줄게요. 일반 행정 대상으로 촬영하는 강좌라든가 혹은 일반 행정 대상으로 나오는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소방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독해 생활 영어 문법 어휘가 있으면
수준과 경향이 너무 달라요. 제가 그걸 짧게 설명드릴게요. 소방은 독해가 고2 수준이에요. 근데 일반 행정은 고3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다르고요.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채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안 나와요. 수거. 암기하는 그 수거가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행정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 걸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더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뭔 말이겠어요? 그 다음 문법도 고2까지만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러면 아주 충분해요. 근데 일반 행정은 막 고3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예전 그 지역적인 문법, 학력고사 시대 때 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한다니까. 됐어요? 그 다음 어휘 같은 경우는 수능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해요. 근데 제가 설명한 GRE라는 게 뭐냐면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오는 그 정도의 어휘 수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행정은 그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이기 때문에 출제자도 고민이지.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징글맞게 공부하는 사람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어휘의 GRE 어휘예요. 아주 제일 간편한 방법이지. 문법은 잘못 냈다가는 막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어휘는 뭐 논란에 휩싸일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어려운 걸 딱 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근데 소방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걸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하프 모의고사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건 다 일반 행정에 초점을 둔 강좌입니다. 됐어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건 제가 다 만들어놨고, 여러분 그 소방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텐츠는 뭐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이면 제 이름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컨텐츠는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대안 컨텐츠 또한 8분 컷이라고 해서 이미 뭐 유명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끔씩 뭐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믿어도 될까요? 그럼 제가 뭐 사기꾼입니까? 저 뭐 믿어도 될까? 왜 물어봐요? 당연히 이미 수년간 이 소방 영어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 업계에서 1위가 된 사람은 그 이유가 있겠죠. 정말 열심히 해왔고 잘 만들어놨으니까요. 제가 우선 여러분이 노베이스라면은 스타트업 강좌부터 OT를 클릭을 해서 우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부터 딱 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그런 어떤 의문사항들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 소방지원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 다음 카페에 가셔서 저희 연구원 혹은 그 조교진들에게 물어보시면 또 자세한 상담을 드릴 것이고요. 저 또한 뭐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 묻고 싶으면 그냥 김수환 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타이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답변은 약간 늦더라도 답을 직접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제 강의 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